관도대전의 파트 2가 끝날 때 원소가 죽는 걸로 네. 끝났습니다. 그런데 원소는 죽었지만 원씨 가문은 살아 있었습니다. 일단 시기적으로 원소하고 싸울 때는 조조가 거기에 집중을 해요. 거기에만 바짝 집중을 합니다. 네. 그러나 원소 아들들하고 싸울 때는 멀티로 해요. 다른 일도 하면서 해요. 그만큼 좀 자신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만큼 그 원소만큼은 신경 쓸 게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뭐 역사에서는 어느 정도 분량을 차지하긴 합니다. 원소가 죽고 난 다음에 저항할 수 있는 아들이 3명이 있었다 그랬어요. 나머지 하나는 별 볼 일 없다 그랬죠. 네. 첫 번째가 원담, 두 번째가 원희, 세 번째가 원상입니다. 원희하고 원상은 둘째, 셋째가 이름이 바뀌어 나오는 게 종종 있습니다. 아, 책마다? 그 진수의 정사 삼국지 안에서. 오. 진수가 헷갈린 겁니다. 아. 예, 아무튼 이건 뭐 진수의 귀여운 실수라고 보는데 이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원상을 귀여워했대요. 막내? 예. 기록에 따라서 또 원희를 귀여워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제가 보기에 셋째를 귀여워했다라는 뜻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처음에 이 아들 셋이 사이가 뭐 좀 안 좋았습니다. 요지는 뭐냐면 첫째하고 세 번째 처음에 붙어서 조조랑 대항을 하다가 둘이 사이가 틀어져가지고 첫 번째가 조조한테 가서 붙어요. 원담이? 예, 원담이 조조하고 붙습니다. 얼만큼 또 가까워지냐면 사돈까지 맺어요. 와. 조조의 아들과 원담의 딸이 결혼도 하고 막 이래요. 그러다가 또 틀어져가지고 조조가 이혼시킵니다. 그 딸을 돌려보내요. 그 자리에 죽이진 않고 신사적으로 돌려보내고 제대로 싸워가지고 원담을 죽여버립니다. 와. 그게 바로 남피 전투입니다. 조조 원소가 죽고 난 다음에 3년 후에 벌어져요. 그러면 제일 위가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또 둘째, 셋째가 붙어가지고 딱 저항을 해요. 그래서 붙어서 저항하다가 도망가고 또 도망가고 중국 사람들이 말하는 오랑캐 땅까지 도망가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조조가 이거 원정을 가야 돼 말어. 나 원정 갔다가는 뒤에서 치러 올 텐데 유비가 칠 텐데 손책이 칠 텐데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데 또 제가 좋아하는 곽가만이 원정 가도 괜찮습니다. 이러이러하니 왜 손책은 필부에게 죽고 뭐 유비는 뭐에 바쁘니 가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조는 다 반대하고 곽가만 주장을 하는데도 딱 들어보고 이 말이 그렇죠. 가하다. 예. 옳다. 가요. 순식간에 그다음에 원정도 뭐 어떻게 하세요. 뭐 급습이 좋으니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뭐 군장을 가볍게 한다든가 뭐 이런 조언을 합니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제압을 하고 돌아와요. 이민족들을 싹 평정을 하는 부수 효과도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희하고 원상은 또 더 도망을 갑니다. 한반도 쪽으로 더 도망와요. 요동 쪽으로. 거기에는 누가 지배를 하고 있었느냐? 공손 씨가 지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원희와 원상이 공손 씨에 가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그 전까지 이 공손 씨는 원씨 가문에 눌려 있었어요. 그래서 야 우리끼리 가서 친한 척하다가 이거 없애고 우리 거기 먹자. 이러면서 간 겁니다. 룰루랄라. 그렇죠, 룰루랄라. 네. 그래서 가니까 조조의 부하들이 조조 보고 빨리 가서 저거 쳐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원희하고 원상의 생각대로 그렇게 되면 그 세력이 안정적으로 또 커질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다시 또 종잣돈 모아가지고 그렇죠. 커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가서 쳐야 된다. 그렇죠. 라고 했더니 곽가가 아닙니다. 아까는 지 혼자 원정 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번에는 지 혼자 가시면 안 됩니다. 놔두면 됩니다. 그걸 가만히 놔뒀더니 네. 원희하고 원상이 그 공손강한테 간 거예요. 네. 공손강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리저리 생각 끝에 정사에는 조조하고 한번 서신을 통했다고 나옵니다. 공손이? 예, 살짝. 그러니까 조조의 의중을 물어봤던 거예요. 이쪽까지 원정 올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간을 본 겁니다. 봤더니 조조가 안 올 것 같으니까 이 원씨 형제들을 죽여버립니다. 와.
그래서 연희에 의하면 뭐 아유 오세요 뭐 이렇게 해서 방석이 안 깔려 있다고 합니다. 야 공손강아 우리 왔는데 방석이 없네? 그랬더니 공손강이 뭐 저승갈놈한테 무슨 방석이야? 이러면서 확 잘라버리는 거죠. 야. 그게 연희의 표현인데 그렇게 해서 목이 조조한테 배달이 됩니다. 두 형제의 목이. 그렇죠. 야. 네. 그러니까 곽가의 계략이 생각이 기가 막히네. 맞아 떨어진 거죠. 여기에서 요게 연희의 내용이고 똑같은 내용이 정사에 있는데 과연 정사는 곽가가 아니라 조조의 생각이었습니다. 갈 필요가 없겠구나가. 예. 오. 요 앞에 이민족의 땅으로 원정을 가야 한다. 네. 사막 같은 척박한 땅으로 원정을 가야 한다는 것은 정사에도 곽가의 생각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연희에 한 번 더 쓴 거야. 곽가가 얘기하면 더 좀 이게 좀 극적으로 보이니까. 왜? 곽가는 요러고 죽거든요. 왜요? 일찍 죽어요. 그냥 요절해요. 38살에. 병사? 병사라고 봐야 되겠죠. 이 능력 있는 사람이 아깝네. 예, 그래서 조조가 막 안타까워합니다. 일찍 죽으면 좀 더 천재 같잖아, 또. 그러니까. 네. 조조도 대단한 게 많은 의견들을 밑에서 올릴 거 아니에요. 네. 그걸 가지고 옳게 판단하는 그 판단력 자체가 좋기 때문에 이 사람도 보통의 머리가 아니잖아요. 그럼요. 이 사람이 사실은 최고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계략보다 수많은 계략 중에 네가 옳구나. 적어야겠구나.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 통찰력. 네. 통찰력 있는 지도자였던 거죠. 그러니까 모사로서도 대단한데 통찰력까지 갖추고 있으니 대단한 거죠. 제갈량 또한 모사로서도 대단한데 나중에 행정가 정치가로서도 대단하니까 제갈량도 대단한 겁니다. 하지만 뭐 곽가나 가후나 순유 이런 사람들이 돋보이는 이유는 이 사람들은 제가 뭐처럼 살았다 그랬죠? 불꽃같이 등장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지. 멋있게만 탁탁 몇 번 등장을 하니까 훨씬 더 임팩트가 있어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원소의 잔당은 정리가 됩니다. 기주를 평정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원소의 아들들이 남아 있었을 때 그러니까 원소를 딱 깼을 때 원소의 본거지 업에 갔을 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조비가 조조의 큰아들입니다. 진짜 큰아들은 죽었어요. 조앙이라 그래서 예전에 장수의 반란 때 죽어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실질적인 장남이 조비인데 조비가 원소의 집으로 쳐들어갔을 때 어떤 여인을 발견합니다. 원희의 부인입니다. 둘째? 예, 원희의 부인이 천하절색이었다고 합니다. 와. 라라라라라라라 된 거지. 지금 연희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조비가 업을 함락시키고 난 다음에 원소의 집에 가서 뿅 가가지고 원희의 부인을 자신의 정실로 취합니다. 그래요? 예. 견씨예요. 견씨. 그래서 이 견씨를 자기 부인으로 취하고 조비가 아버지에 이어서 황제가 되거든요. 실질적으로는 조비가 위나라를 세웁니다. 헌제를 쫓아내요. 조조는 차마 한나라를 멸망시키진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한나라를 멸망시키고 위나라를 세운 것은 조비인데 조비가 문제가 됩니다. 조조를 무죄로 띄워서 추승시키고 자기가 문제가 돼요. 그때 황후가 됩니다. 거기에서 낳은 아들이 조예라 그래서 3대 황제가 됩니다. 이 젊었을 때 절색이었던 사람들이 자기의 늙은 모습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죠. 이 견씨도 그랬나 봅니다. 좀 원망을 좀 했나 봐요. 그 남편의 사랑을 잃으면 뭐 질투, 원망 뭐 이런 게 나오는 것은 뭐 인지상정일 텐데 그렇지. 조비가 그것을 고깝게 들어요. 예, 그래서 자기 부인을 죽입니다. 그 뿅 갔던. 예, 끝에는. 사랑은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관도대전 이후에 적벽대전이 한 8년 후에 벌어집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적벽대전까지 가는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네. 삼국지 연의에서 정말 중요한 전투.
방망파 전투입니다. 방망파 전투는 뭐냐면 정사에서의 의미는 유비가 단독으로 싸워서 이긴 최초의 전투라고 합니다. 그동안 얘는 이긴 적이 없어요. 얼마나 싸움 못했으면. 그런 것도 있고 세력이 너무 미약했다는 거죠. 예. 그런데 이 전투에서 처음으로 이깁니다. 자, 이 방망파 전투는 위서 무제기하고 촉서 선주전에 서로 시기가 좀 달리 나와요. 아까 조조가 곽가의 조언을 따라서 네. 이민족 원정을 순식간에 하고 온다 그랬죠. 네. 그거와 순서가 이제 앞뒤가 되는 거예요. 무제기에서는 오한족한테 갔다가 방망파 전투를 치르는 게 나오고, 선주전에서는 방망파 전투를 치르고 난 다음에 오한을 갔다가 오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1년 정도 차이가 나요. 자, 연희 얘기를 잠시 하겠습니다. 방망파 전투는 연희에서는 또 의미가 또 굉장히 큰 전투예요. 왜냐? 제갈량이 처음으로 나타나서 작전을 펼친 전투입니다. 젊은 제갈량이 얼굴 새파란 하얀 제갈량이 나타나서 귀신 같은 용병으로 조조군을 물리칩니다. 이때 조조는 이 원씨 세력하고 싸우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부하를 보내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수한 장군을 보냅니다. 누구냐? 하후돈. 네, 그리고 우금. 이때 유비는 그때 원소한테 도망을 쳐서, 왜 기억나시죠? 관우가 도망쳐서 오는데 원소 밑에 있으면 원소가 관우를 이상하게 쓰려고 하거나 아니면 알량문추를 배웠기 때문에 해코지를 하거나 둘 중에 하나니까 빨리 유비 자신이 원소로부터 벗어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관우하고 합류해서, 그 안에는 장비까지 있었으니까 합류해서 유표 쪽으로 도망을 간 겁니다. 그것을 조조가 빨리 저놈 따라가서 치라고 한 거예요. 그렇게 온 적을 연희에서 제갈량이 귀신 같은 용병으로 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 나타나야 될 게 있죠. 뭐냐? 바로 삼고초려입니다. 제갈량은 어떻게 왔느냐? 이 얘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갈량은 연희에서는 방망파 전투 직전에 이렇게 초빙돼가지고 방망파 전투를 지휘를 하고, 정사에서는 유비가 방망파 전투를 이기고 난 다음에 제갈량을 초빙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선후에 순서가 있다라는 걸 알고, 대신 자 삼고초려를 따로 빼서 말씀을 드리자면, 삼고초려는 촉서 선주전에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제갈량전에 나옵니다. 유비가 3번이나 찾아와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제갈량의 출사표, 거기에 보면 그 아들한테 바치는 거거든요. 유비의 아들한테 바치는 겁니다. 그 유비 아들이 황제가 되어 있잖아요. 네. 바보가 황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 황제한테 바칠 때 선주께서는 저의 그 누추한 초가집에 3번이나 찾아오셔서,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삼고초려는 있었던 일이죠. 그래서 3번째 왔을 때 따라 나섭니다. 그걸 추천한 사람은 누구였어요? 저기 연희에는 서서라고 원직, 서원직이라고 하는 인물이 유비한테 천거를 하죠. 조조가 서서의 어머니를 인질로 잡고 서서를 불러들여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마음은 여기에 있지만 지금 몸은 어쩔 수 없이 가야 합니다. 조조한테. 예. 왜냐? 효성. 그렇지. 예. 그래서 제갈량이 나서서는 유비가 항상 모시는 거죠. 내가 당신을 얻음으로 해서 고기가 물을 만난 것 같다. 이러면서 너무 잘해주는 거야. 관우 장비가 보기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삐진 거지,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와중에 조조의 부하 하우돈과 우금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유비가 묻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랬더니 제갈량이 작전을 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관우하고 장비가 그래 한번 두고 보자. 네가 얼마나 잘하는지. 에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제갈량이 작전을 펼치는 때 뭐
거의 뭐 일사천리 물 흐르듯이 너는 어디 가고 너는 어디 있고 너는 뭐 어떻게 해서 어디 있다가 유인을 하고 그다음에 누구한테는 여기 있으면 반드시 이쪽으로 갈 터이니 네가 막고 뭐 이런 걸 막 해요. 그리고 관우 너는 어디로 가고 장비한테는 어디로 가라. 뭐랄까 완전 명령을 딱 내리는 거죠. 기분 나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일단 나이도 더 많고 그렇지. 직책도 말이야. 높아도 더 높을 텐데 이것이 어디 말을 잘 안 듣는데 바로 뭐 얘들아 장비에 목을 베라 뭐 이런 식이에요. 에? 갑자기? 그러니까 왜 군령을 듣지 않으니 오. 그러니까 유비가 또 막 꾸짖는 거예요. 장비네 이놈. 그렇죠. 또 장비 나름대로 아니 제갈량한테 뭐라 그러지 형님 어떻게 나한테 뭐라 그럴 수 있어? 거기 또 유명한 말이 나오죠. 어떤? 운주유학 결승천리 막산에서 계책을 갖고 놀고 천리 밖에서 승리를 결정짓는다. 그러니까 뛰어난 사람은 막사 안에서 다 해결한다는 거예요. 머리 안에서. 너네들은 시키는 대로 잘 따라주면 된다. 제갈량의 작전대로 했더니 손쉽게 박살을 내버린 거예요. 그때 이제 관우하고 장비가 와서 다시 보게 된 거지. 그 조조가 유비가 제갈량을 얻었다는 소식을 듣고 서서한테 물어봐요. 제갈량 저 소문은 많이 들었는데 저 어떤 놈이냐? 서서는 제갈량하고 어렸을 때부터 친구니까. 아니, 추천인 아니야. 그렇죠. 예. 서서는. 그때 한 말이 있어요. 제가 형광이라면 형광이 뭐냐면 반딧불. 반딧불이라면 제갈량은 호원천리 월광입니다. 제가 반딧불이라면 예. 제갈량. 제갈량은 천리를 비추는 달빛이다. 와. 이것도 연의에 나옵니다. 제가 정사 얘기를 좀 하면 방망파 전투에서 적벽대전까지는 순식간에 이루어집니다. 왜냐? 아까 원소의 잔당들 있죠. 네. 조조가 이 원소의 잔당들을 쥐지고 볶고 그다음에 마지막까지 죽이는 때가 207년이에요. 원소가 죽고 5년 후에 겨우 얘네들을 정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방망파 전투가 위서에는 207년에 이루어져요. 장판, 촉서에는 208년, 적벽대전도 208년이거든요. 그러니까 끝나자마자 바로 적벽대전이 이루어져요. 그러나 연의를 읽다 보면 이 방망파 전투하고 적벽대전하고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안에 있는 재미있는 사건들이 몇 개가 있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그 얘기를 좀 해드릴까요? 아, 네. 자, 유비가 방망파 전투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조조가 직접 내려와요. 맞죠? 아까는 조조의 부하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조조가 직접 내려옵니다. 그런데 유표가 조조를 막거나 아니면 뭐 강화를 체결하거나 뭐 어떤 결과가 빚어져야 되는데 유표가 죽어버려요. 그래서 그 아들 중에 한 명, 연의에 따르면 첩의 자식한테 그 유표의 땅을 물려줍니다. 그게 바로 형주. 물려줍니다. 조조는 그래서 쉽게, 그런데 그 물려받은 그 아들이 유종이라는 애인데 물려받자마자 조조의 세력이 무서워서 그냥 항복을 해버려요. 에? 금방 줘버리는 겁니다. 어이구. 유비는 유표 밑에 있다시피 해서 다른 작은 성에 있었어요. 예. 지역으로는 신야인데 좀 더 정확하게는 번성이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근데 조조가 순식간에 그렇게 올 줄 몰랐지. 그래서 조조가 군대를 남하시키는 아래쪽으로 왜 모조리 다 이제 평정을 실질적으로 평정을 해야 되니까 평정하기 시작하고 난 다음에서 겨우 조조 온다라는 걸 늦게 알아차린 거예요. 그래서 빨리 있는 거 다 모아가지고 보따리 싸가지고 군사들 보고 야 가자 막 밑으로 도망을 가는데 백성들이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유비가 도망을 가서 적의 자리 잡으면 정말 좀 크게 다시 이 사업을 재개할 수 있겠다 싶은 데가 있어요. 강릉. 거기까지 가는데 백성들이 들러붙어가지고 속도가 엄청 느린 그렇죠. 거 기억나시죠? 네. 예. 조조가 와서 유종을 이렇게 흡수하고 난 다음에 바로 유비가 그 번성 신야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너무 가까워.
예, 조조가 치고 내려오라고 할 때 또 유비는 몰랐다가 출발이 이제 늦은 거예요. 스타트가.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형주 사람 다수가 조조와 유종을 피해서 유비한테 귀의를 한다고 합니다. 출발이 늦었는데 가뜩이나 늦었는데. 그렇지. 발목 잡고 허리 잡고 있는 거예요. 유비의 목표는 어디? 강릉. 예, 강릉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나 조조는 직접 추격을 합니다. 선주전에는 정예 기병 5,000명. 그 다음 줄 무제기에 유비가 처자식을 버리고 제갈량, 관우, 조은과 함께 수십 기만을 데리고 달아났다. 어디든 간에 유비가 도망갈 때 사실은 그냥 도망갔다고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꼭 처자식을 버리고 제가 그 정사 삼국지를 읽으면서 유비가 처자식을 버리고라는 요 문장을 본 게 10번도 넘은 것 같아요. 아, 정사에 그렇게 또. 네, 10번은 좀 과장이고 한 5번은 본 것 같아요. 유독 유비한테만 그 문장이 붙어 있어요. 처자식을 버리고. 한편 조조의 기록으로 가보면 더 간단하죠. 유비는 하구로 달아났다. 비도 하구. 비도 하구. 예, 비가 도망갔다. 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잡히는 데가 어디냐? 장판입니다. 장판. 예, 장판파라는 곳입니다. 장판. 장판파라는 이 난장판에서 이 조은이라는 장군이 영웅이 됩니다. 유비의 아들을 구해 나오는 겁니다. 그 얘를 딱 그 갑옷 안에 넣었다고 합니다. 아두를 품고 잃어버린 부인을 찾으러 다녔다는 게 좀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막 엄청 베면서 다녔으니까. 어디 계십니까? 뭐 그런 식으로. 예. 그래서 막 베면서 다니는데 조자룡 헌창 쓰듯. 아, 맞아요. 예. 예. 그때가 요 장면입니다. 조조가 멀리서 보고 저 장수 누구냐? 그걸 다 보고 있었어. 예, 위에서. 조은입니다. 훌륭하다. 적이지만. 예, 저 장수한테는 활을 쏘지 말아라. 이 조조의 또 멋있는 면인 거죠. 아주 극대화시키는데. 예. 그러면서 장판파를 벗어나면서 작은 강, 냇가 그것을 통과하면서 거기에 장비가 있었습니다. 익덕은 뭐 나를 구하라 이러면서 탁 통과하고 장비가 자룡 수고했네 여기서부터 내가 맞겠네 이러면서 하이파이브 탁 하고 딱 막는 장면이 나와요. 예, 그래서 장비가 그 장판 교에서 거기에서 조조군을 막습니다. 조운전 조자룡 편에는 유비가 처자식을 버리고 또 나와 도망갔을 때 예, 유비의 아들을 품고 간부인을 보호해서 모두 다 화를 면하게 하였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소설은 아닌 거죠.